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콘스탄스입니다. 서울 호텔 뷔페 끝판왕,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 3대 뷔페로 조선호텔 아리아, 롯데호텔 라센느, 그리고 신라호텔 더 파크뷰가 많이 언급되거든요. 세 곳 모두 방문해봤지만 장단이 명확한 편이고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조선 팰리스 호텔에 콘스탄스 방문하고 나서 여기가 뷔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분간 가장 기억에 남는 호텔 뷔페 하면 콘스탄스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예약도 덜 치열한 편이라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엄띄엄 보실 분들은 더보기의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콘스탄스는 조선 팰리스 호텔 2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역삼역과 가깝고 주차는 센터필드 주차장이나 발렛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콘스탄스와 같은 층에 조선 델리더 부티크 베이커리와 1914 라운지 앤 바가 운영되고 있고요. 36층에는 이타닉 가든과 더 그레이트 홍연이 있는데 두 곳 모두 굉장히 만족스럽게 식사하고 왔던 곳이라 다음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스 뷔페 가격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런치는 주중에는 16만 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18만 5천 원, 그리고 저녁에는 18만 5천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이용하시면 10에서 15%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고 클럽 조선 가입하시면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너무나 멋진 도심뷰에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점심에는 주말과 공휴일, 저녁에는 금, 토, 일, 그리고 공휴일에 2부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는 평일 저녁에 방문해서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즐길 수 있었고요. 1부제로 운영되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회전율이 낮은 게 아쉽죠. 2부제로 운영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더 잘 해야 하는데요. 선택과 집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평일 저녁에 방문해서 1부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5시 30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층고가 9m라고 하는데 웅장한 층고와 거대한 통창 덕분에 분위기에 압도되는 기분이었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덕분에 럭셔리함도 가득 느껴졌고요. 개인적으로 조선호텔의 아리아와 롯데호텔의 라센느의 경우 층고가 낮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콘스탄스는 개방감이 좋아서 머무는 내내 답답하지 않고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홀 중앙에는 디저트 코너가 있습니다. 메인홀의 왼편으로 카페, 튀김, 해산물, 스시 코너가 있었고 메인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홀이 있는데 여기에 그릴, 한식, 중식, 양식 등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탄산수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스페인 프리미엄 탄산수인 산타니오 천연 탄산수가 제공되었고요. 생수 필요하시면 직원분께 요청하면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뷔페 가면 제일 먼저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건강을 생각하면 음식 먹는 순서가 중요하다는데 채소를 먼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뷔페에 방문하면 이걸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과식도 하게 되잖아요. 샐러드로 시작해서 스프나 죽으로 속을 달래주는 게 좋겠지만 저는 보통 스시나 사시미부터 먼저 먹는 편인데요. 콘스탄스 스시 코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라이브 스시 코너로 운영되고 있는데 2부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1부와 2부 다른 스시를 즐길 수 있더라고요. 1부와 2부가 비슷하면서도 구성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콘스탄스는 샤리가 양도 적당하고 진 편도 아니고 맛있더라고요. 4가지 적초를 블렌딩한 식초와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간을 했다고 하는데 밸런스가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스시를 가져와도 되고 셰프님께 먹고 싶은 스시를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는 참치와 우니가 올려진 단새우만 한 접시 더 받아와서 먹었습니다. 스시 옆쪽으로는 사시미 코너입니다. 후토마끼와 딱새우, 연어, 광어, 참치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옆쪽으로는 츠케모노, 다양한 반찬들이 있었고
참치 퀄리티가 좋았어요. 기름진 부위도 있었는데 맛있어서 여러 번 가져다 먹었고요. 펌푸드로 준비된 랍스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테이블 서비스 되는 그릴드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인당 한 피스씩 제공되는데 3가지 버터를 블렌딩한 허브 버터를 발라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버섯에 콘스탄스 마크가 입혀져서 나왔는데요. 사실 호텔 뷔페에서 랍스터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살짝 간간한 편이기는 했는데 먹어본 랍스터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겉바속촉으로 잘 구워낸 랍스터가 따뜻하게 나와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시 코너 옆쪽에는 해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스노우 크랩은 따뜻하게 나왔고요. 꽃게찜도 있었고 도다리, 중합찜, 블랙타이거 새우와 옆쪽으로는 주꾸미와 쑥두부, 참소라가 있었습니다. 대게는 먹기 좋게 손질이 잘 되어 있는데 살도 제법 있고 맛있더라고요. 중합찜은 조갯살은 약간 질겼지만 국물의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메인홀의 제일 안쪽으로는 튀김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로케, 엔초비, 버섯 관자, 떡튀김, 새우튀김, 모듬 야채 튀김까지 준비되어 있었고요. 튀김과 즐길 수 있는 각종 소스와 트러플 소금과 아보카도 소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반 뷔페에서는 맛이 보장된 메뉴를 위주로 먹어보는 편이지만 호텔 뷔페에서는 평소에 자주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새우튀김 하나는 놓칠 수 없어서 가져와 봤고요. 떡튀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한 식감은 아니어서 아쉬웠고 엔초비와 버섯엔 관자는 먹어볼만 했습니다. 물론 맛은 새우튀김이 제일 맛있었고요. 메인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다른 홀이 있는데요. 이쪽에 그릴과 한식, 중식, 양식, 그리고 콜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밥과 해물죽, 버섯 스프와 매생이 게살 스프가 있었고요. 매생이가 들어간 게살 스프인데 안에 죽순이 들어있어서 식감을 살려주더라고요. 면 코너에서는 우육탕면, 한우짜장면, 백짬뽕, 그리고 산마낫또 소바를 주문할 수 있었는데요. 백짬뽕은 면은 조금만 넣어달라고 말씀드려서 가져왔어요. 가리비 관자, 조개, 새우 등이 푸짐하게 들어있었는데 감칠맛이 좋았고요. 다른 곳이라면 안 먹어봤을 자장면은 한우 자장면이라 한번 먹어봤어요. 더그레이트 오면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국내 최고가 짜장면이죠. 트러플 한우 짜장면 궁금하셨던 분들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본식 나또와 말을 얹은 산마나또 소바는 취향을 탈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딤섬은 5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샤오마이, 김치 딤섬, 비프 치즈 딤섬, 엑소 간자 딤섬, 그리고 소롱포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맛은 봐야 할 것 같아서 하나씩 담아봤어요. 샤오마이는 살이 탱글탱글하니 맛있었고 소롱포랑 엑소 간자 딤섬은 무난했지만 김치 딤섬과 비프 치즈 딤섬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뷔페에서 나오는 딤섬치고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중식 요리 코너에는 날치알 새우볶음밥과 사천 소스 주꾸미 팔보라조가 있었어요. 팔보라조는 팔보채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흑우추 소고기와 칠리새우, 유자 소스 곁들인 유린기도 있습니다. 더그레이트 홍연의 또 다른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홍주 탕수육도 있더라고요. 보미찜도 있었고 옆쪽으로는 북경오리가 있었습니다. 홍주 탕수육은 위에 땅콩이 가득 뿌려져 있었고요. 생김새부터 일반 탕수육과 다른데 레드와인과 홍식초를 넣은 찐득한 소스가 매력적이에요. 탕수육보다는 강정에 가까운 느낌이고 소스의 새콤함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칠리새우는 소스는 맛있었는데 살짝 질긴 편이었고요. 북경오리는 전병에 쌓여 있었는데 살코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먹어본 걸로 만족하고 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양식 코너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페퍼콘 크림 소스를 곁들인 폴페타, 고기 완자랑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햇가자미 구이, 그리고 치킨 프리카세가 있었는데요. 프리카세는 자른 고기를 기름에 볶은 다음 소스를 곁들이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참나물 소스를 곁들인 대구구이도 있었는데 대구살이 부드러웠고요. 트러플 크림 뇨끼는 트러플이 올려진 걸로 야무지게 담아왔어요. 부드러우면서 고소함이 가득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4가지 치즈가 올려진 피자, 콰트로 포르마지와 마르게리타 피자와 비슷한 마리아나 피자가 있었고요. 옆쪽으로는 3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주문할 수 있었는데 배불러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식 코너 옆쪽으로 그릴 코너가 있습니다. 쯔란과 치미추리 소스까지 곁들여 먹을 소스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갑각류보다는 고기를 훨씬 좋아하는 편인데요. 호텔 뷔페 가면 꼭 기대하게 되는 메뉴 중 하나가 양갈비인 것 같아요. 양갈비 옆쪽으로 살치살, 바베큐 비프립, LA 갈비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 버섯과 파인애플 등의 야채구이가 있었습니다. 옆쪽으로는 귀여운 전복구이와 대하구이가 있었는데요. 그릴의 경우 익힘 정도도 중요하지만 가져오는 타이밍과 회전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가져와서 바로 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뷔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사진과 영상을 담으면서 하기에는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특히 양갈비의 경우 오버쿡 되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익힘 정도도 괜찮았고 양의 향도 적당한 편이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가져올 때마다 익힘 정도가 조금씩 달랐지만 뷔페치고는 꽤 괜찮았고요. 살치살도 괜찮았는데 대하구이는 살이 조금 말라있는 걸 가져왔는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릴 코너 건너편으로는 한식 코너가 있습니다. 계절 비빔밥과 원추리나물, 궁채나물, 방풍나물 등의 나물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두릅 숙회와 명란젓갈, 매실장아찌, 낙지젓갈, 돌산과 피클 등의 절임류도 있었고요. 언양불고기 배추쌈, 표고버섯 장아찌와 명이나물이 있었는데 표고버섯 장아찌 맛과 식감이 궁금했는데 먹어본다 하고 깜빡했습니다. 육회와 주꾸미 무침, 바지락 무침, 죽순채 무침이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메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육회는 조금 가져와 봤는데 생각보다는 단편이어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나박김치, 겉절이 3가지의 김치가 있었는데요. 뷔페 드실 때 나박김치 가져와서 중간중간 드시면 좋아요. 탄산수를 먹으면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데 나박김치 국물을 먹으면 덜 부담스럽고 입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선호텔 김치 중에 나박김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시중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지만 피코크 조선호텔 김치가 있고 조선호텔 리조트의 조선호텔 김치가 있어요. 패키지 색상이 다르니까 구매하실 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정 패키지의 조선호텔 리조트 김치가 가격은 비싸지만 먹어본 김치들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는 콜드푸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고수가 곁들여진 오양 닭고기 냉채와 해파리 냉채가 있었는데 평소에 자주 접하는 해파리 냉채와 많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해파리에 촉수를 사용한 것 같은데 오돌토돌한 식감이고요. 더그레이트 홍연에서도 해파리 냉채를 주문했었는데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호불호는 있겠지만 생소한 식재료니까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비프 타다키 롤, 완두콩 퓨레, 아스파라거스, 브루스케타, 키조개 관자 크루도, 카라향을 곁들인 홍새우가 있었는데 새롭게 느껴지는 조합이 많더라고요. 해산물 샐러드와 훈제 연어까지 많은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뷔페에서는 손이 가지 않는 코너가 바로 이 샐러드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 담으면서 항상 둘러보기는 해요. 페스토를 곁들인 콩길리에 샐러드가 있었는데 콩길리에라는 조개 모양의 파스타가 저는 꽃갈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린빈스와 엘감자 샐러드 그리고 파스닙 샐러드가 있었는데요. 파스닙은 당근이랑 비슷하게 생긴 하얀 뿌리채소인데 맛은 달콤하면서 특유의 향이 있어서 새로웠고요.
버섯 샐러드와 다양한 드레싱이 있었고 옆쪽으로 또 다양한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카무트 휘 샐러드, 파프리카 구이 샐러드와 샐러리악 샐러드도 있었는데요. 샐러리악은 샐러리 뿌리라고 불리는데요. 잎과 줄기를 먹는 샐러리의 뿌리는 아니지만 샐러리와 파슬리와 비슷한 느낌인데 향이 좋은 편이고요. 화이트 아스파라거스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매력적이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샐러드 옆쪽으로는 빵과 치즈가 있었는데요. 건포도가 들어있는 레쟁롤과 너츠 깜빠뉴, 무화과 깜빠뉴, 바게트와 치아바타가 있었고요. 뷔페에서 빵은 잘 먹지 않는데 주세페 주스티 발사믹이 있어서 빵에 찍어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맛있더라고요. 발사믹 먹어보고 싶었어. 잘 손이 가지는 않지만 없으면 허전할 것 같은 초리조와 고르곤졸라, 고트치즈, 그라나파나도, 브리치즈 등 다양한 치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디저트로 가볼게요. 사실 디저트 코너는 입장하자마자 영상에 먼저 담는 편인데요. 디저트부터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온전하게 담을 수 있거든요. 제가 조선호텔 델리도 좋아하는 편이라 기대가 되더라고요. 쿠키와 피칸파이, 딸기 생크림 케이크와 치즈케이크, 그리고 레드벨벳 케이크도 있고요. 앞쪽으로는 딸기 타르트, 산딸기 타르트, 로쉐 케이크와 귀여운 슈와 무스 케이크, 옆쪽으로는 판나코타와 수박 주스가 있었고요. 다크와주와 레몬 티라미수, 자어 토르테 케이크도 있더라고요. 옆쪽으로는 골드키위, 파인애플, 자몽, 멜론, 귤이 있었고요. 과일 옆쪽으로는 4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초콜릿, 쿠키앤크림, 녹차, 그리고 마카다미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4가지 다 가져와서 동행한 지인과 나눠 먹었는데요. 직원분께서 적당히 잘 담아주셨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라 당연히 맛있는데 이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 안 드셔보셨다면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조선 델리더 부티크에서 먹어본 케이크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보통 레드벨벳 케이크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색감이 예뻐서 미니 케이크로도 많이 즐기시고 이타닉 가든 방문하신 분들의 기념일 식사에도 많이 보이는 케이크입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는 딸기가 정말 달았고 달아. 엄청 달아. 생크림도 조금 단 편이지만 맛있었고요. 테이블로 콘스탄스 마크가 귀엽다. 입혀진 무슨 맛일까? 마카롱을 딸기? 인당 한 라즈베리? 개씩 가져다 주셨고요. 음료는 테이블에서 주문하면 가져다 주시는데요. 커피는 에스프레소와 카페 라떼, 아메리카노와 카푸치노가 있었는데 저지방 우유나 두유로도 선택이 가능했고요. 카페 라떼를 한 잔 마셨는데 고소함이 가득해서 맛있더라고요. 조선호텔의 큐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맑은 쌍화차가 궁금해서 따뜻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쌍화차 맛이 나는데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 식사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마시기에 좋았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식사했던 조선 팰리스 호텔 콘스탄스. 24층에서 즐기는 도심 뷰와 높은 층고가 인상적이었고요. 호텔이라 직원분들의 서비스도 당연히 좋았는데요. 콘스탄스 방문하면 선택과 집중 어떻게 할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시가 정말 괜찮았어요. 근래에 방문했던 호텔 뷔페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고요. 테이블 서비스 되는 랍스터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꽤 맛있더라고요. 그릴 코너에서는 양갈비와 살치살이 맛있었고 트러플 크림 요끼도 맛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중식 코너에서는 흑후추 소고기랑 홍주 탕수육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사 중간중간 나박김치 드시면서 속을 달래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호텔 뷔페 가격이 정말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 많은 양을 먹는 편도 아니라 이 가격이면 파인다이닝에 가거나 정말 좋아하는 맛집에 가서 푸짐하게 먹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콘스탄스는 전반적인 음식 퀄리티와 맛이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식재료들로 만들어진 메뉴가 있어서 좋았어요. 뻔한 메뉴로 가짓수만 채운 것보다는 새로운 식재료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고요.
콘스탄스에서 먹어보고 괜찮아서 집에서 요리해볼까 싶었던 재료들도 있어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볼 수 있는 뷔페의 장점이 잘 느껴졌고요. 맛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연희스픽은 콘스탄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